여러분들도 힘내주시면 저도 힘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오늘 새벽, 해경은 우리나라 영해에서 물고기를 잡던 다른 나라 어선 한 척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허가도 없이 우리나라의 영해에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얘들아, 방금 뉴스를 봤는데 말이야. 어떤 뉴스? 다른 나라 어선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잡혔대. 허가도 없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응, 맞아. 그런데 뉴스에서 우리나라 바다를 영해라고 하더라. 영해? 우리나라 바다를 영해라고 부르나? 영해는 바다의 범위를 말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해는 우리나라 영토 주변 바다의 영역이지. 오, 현이 똑똑한데? 그렇다면 영토는 땅의 범위? 맞는 것 같은데. 그럼 하늘의 범위도 있나? 당연히 있지.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데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영토는 땅, 영해는 바다, 영공은 하늘에서의 영역이구나. 그럼 우리나라의 영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고, 우리나라의 영해는 우리나라 영토 주변 바다의 영역, 맞지? 정답!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공은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이야. 짠! 그런데 말이야, 영토와 영공은 알겠는데 우리나라의 영해는 어디까지지? 그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해는 우리나라 영토 주변 바다의 영역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다. 꼬꼬비, 빠른 검색 땡큐. 우리나라의 영역에는 우리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뉴스에서 본 것처럼 다른 나라 어선이 잡혀간 거구나. 응, 다른 나라 비행기나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 현이가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데. 뭐, 내가 또 땅 따먹기 놀이 선수잖아.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오늘 배운 내용 정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영토의 동서남북 끝이 어디인지 알아본대. 우리나라 영토 전체를 여행하는 거야? 자, 조용! 시작한다! 영토가 어디인지에 따라 영해와 영공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영토의 끝이 어디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 있지만 우리나라 영토의 동서남북 끝을 이야기할 때에는 한반도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북쪽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의 북쪽 끝은 함경북도 온성군 유원진입니다. 지도에서 한눈에 봐도 가장 북쪽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의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입니다. 마안도라는 지명은 말 안장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었어요. 지금은 갈 수 없는 우리나라 북쪽 끝과 서쪽 끝. 언젠가 통일이 되면 자유롭게 갈 수 있겠죠? 빨리 가보고 싶다. 특히 서쪽 끝 마안도에 가서 코끼리 바위를 보고 싶어. 우리나라의 동쪽 끝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독도의 동쪽 바다입니다. 동도의 동쪽 바다는 우리나라 영해이기 때문이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는 우리나라의 남쪽 끝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섬 전체가 하나의 목장처럼 보이는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예쁜 섬이죠. 우리나라 영토의 동서남북 끝을 잘 보았나요? 우리나라의 영역은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영토의 동서남북 끝을 꼭 기억해 두어야겠어. 북쪽 끝과 서쪽 끝도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 동쪽 끝과 남쪽 끝도 아직 못 가봤잖아. 조만간 여행 계획을 짜보자. 좋아! 오늘 배운 내용 정리! 아, 수학이네.
다음 정류장에서 6명이 내렸고 그 다음 정류장에서 7명이 내렸다면 버스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12명이요. 25에서 차례로 6과 7을 빼면 되죠. 땡! 13명이에요. 운전기사 1명을 더해야죠.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내는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버스에 사람이 25명 타고 있었는데 다음 정류장에서 6명이 내리기만 했고 그 다음 정류장에서 7명이 타기만 했다면 버스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26명이요. 25에서 6을 빼고 7을 더하면 되죠. 정답은 26이죠? 전 25 더하기 1은 26이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25에서 시간의 순서대로 차례로 6을 빼고 7을 더해서 26이 나왔어요. 저는 처음 정류장에서 6명이 내리기만 했고 두 번째에서는 7명이 타기만 했으니 총 1명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서 25에서 1을 더했어요. 그럼 25 더하기 1에서 1 대신 7 빼기 6을 넣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 식을 계산하면 26이 되겠네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는 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하면 된다고 했는데. 맞아요. 31 빼기 12 더하기 8은 31에서 12를 빼니까 19이고 거기에 8을 더하면 27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계산하면 같은 값이 나오니까 다음에 두 개의 식도 계산 결과가 같을까요? 선생님, 그럼 식에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맞아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해요. 그럼 이 식에서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보면 12가 되네요? 그럼 두 개의 식의 계산 결과는 같지 않아요? 두 개의 식을 계산하면 왜 같은 값이 나오지 않은 건지? 선생님이 몇 개의 식을 보여줄게요. 함께 계산해 볼까요? 1번을 계산하면 6천, 2번을 계산해도 6천이에요. 3번을 계산하면 1000이고 4번을 계산하면 6000이에요. 3번만 다른 결과가 나오네요. 그럼 각 식에 어울리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5천을 5,000원으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1번은 5,000원이 있었는데 핫도그 하나를 1,500원 주고 사 먹고 엄마가 또 2,500원을 줬다? 그거 좋다. 근데 2번도 4번도 같은 상황이 돼요. 2번은 5,000원에서 핫도그를 사 먹은 것을 먼저 계산하고 2,500원을 더한 것이고 4번은 1,500원을 핫도그 먹는 데 썼지만 엄마가 2,500원을 더 줬으니 결과적으로 5,000원에서 1,000원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3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3번은 5,000원이 있었는데 2,500원짜리 떡볶이와 1,500원짜리 핫도그를 몽땅 사 먹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1,000원밖에 안 남죠. 잘했어요. 상황에 따라 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식의 모습은 달라도 같은 값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퀴즈. 5,000 빼기 1,500 더하기 2,500. 5,000 더하기 2,500 빼기 1,500은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5,000원에서 핫도그를 사 먹고 엄마한테 용돈을 받는 것과 먼저 용돈을 받고 핫도그를 사 먹는 것은 어차피 남는 돈은 같아요. 그래요. 식을 보고 상황을 떠올리면 꼭 계산 순서를 외우지 않아도 바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네, 수학책이 아예 필요가 없었네요. 자, 일단은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네, 잠시만요.
하고 있어.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일단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5학년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수의 혼합 계산? 이건 재밌겠다. 5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문제 상황을 이해해보고 두 번째 활동에서는 첫 번째 문제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볼게요. 20명이 타고 있는 체험 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서 7명이 내리고 두 번째 장소에서 11명이 탔을 때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원래 있던 사람의 수에서 내린 사람의 수를 빼고 탄 사람의 수를 더하면 됩니다.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원래 있던 사람의 수 20명에서 내린 사람 7명을 빼고 탄 사람 11명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으로는 20 빼기 7 더하기 11이 됩니다. 식을 계산하는 순서는 사건이 진행된 순서처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20 빼기 7을 하면 13이 되고 13에서 11을 더하면 24, 총 24명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덧셈과 뺄셈이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31 빼기 12 더하기 8의 경우도 먼저 31 빼기 12를 먼저 하면 19가 되고 19에 8을 더하면 27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의 상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 가게에서 3,500원짜리 열쇠고리 1개와 500원짜리 엽서 1장을 사고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열쇠고리 1개와 엽서 1장을 살 때 내야 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열쇠 1개는 3,500원, 엽서 1장은 500원이니까 더해주면 4,000원이 됩니다. 결국 5,000원을 내고 4,000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한 거죠.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거스름돈이 얼마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5,000원에서 3,500원과 500원을 더해준 값만큼을 빼야 하니까 먼저 계산해야 하는 것은 3,500 더하기 500입니다. 그래서 3,500 더하기 500을 괄호로 묶을 수 있죠.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은 거니까 이 식을 계산하면 3,500 더하기 500은 4,000이고 5,000에서 4,000을 빼주면 1,000원, 즉 거스름돈은 1,000원입니다. 정리해 보면 덧셈과 뺄셈이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이건 배우긴 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31 빼기 괄호 열고 12 더하기 8 괄호 닫고 이 식에서도 괄호 안부터 계산해주면 12 더하기 8은 20이 되고 31에서 20을 빼면 11이 됩니다. 그렇다면 왼쪽과 오른쪽의 계산 순서와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볼게요. 왼쪽은 괄호 없이
덧셈과 뺄셈만 있는 식. 오른쪽은 괄호가 있으면서 덧셈과 뺄셈이 있는 식입니다. 왼쪽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니까 32 빼기 5를 먼저 하면 27이 되고 27에 6을 더하면 33이 됩니다. 오른쪽의 경우는 자, 수학 111쪽인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보세요. 네, 그럼 일단 몇까지 할까요? 열었는데 원래 안 보이는 게 됩니다. 괄호 안부터 계산해야 하니까 5 더하기 6을 하면 11이 되고 32에서 11을 빼면 21이 됩니다. 결국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수학 익힘책 6에서 7쪽을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3차 네, 여러분들 수학 익힘책을 풀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시다면 한숨 자고 오세요. 이거 오늘 이거 24시간 찍을 수도 있어. 나 6쪽에서 7쪽이지. 6쪽에서 7쪽은 어디가? 자, 99 빼기 36은 63.
라솔라라파 도도도도도도도라파 도도파 도시라솔파 솔파레파 파레 야 뭐라 그래서 너무했다 야. 와 대박이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방금 전 모란 왔다 갔는데 모란이 여러분들 저 지금 저거 카메라 켜져 있는 줄 알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나 때리고 튀었어. 야 역시 모란이다 야. 혹시 여러분들 모란 얼굴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저 알긴 한데 네, 모란이 말하면 저 죽인대요. 네 유튜브 아까워가지고 모란 이름 뭐냐 모란 못 말합니다. 네, 여러분들 방금 전에 모란에 왔던 이유가 스킨 찾으러 왔답니다. 그거 이미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3년 전에 말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늘 모란이 자기가 직접 만든데 미치겠어 진짜.
여러분들 모란 조심하세요. 길거리 가다가 자기 얼굴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끝. 자식,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창차인데, 네 여러분들 벌써 꿀을 빨았습니다. 얘 뭘 빨았냐고요? 저기 안 보이시나? 잠깐만. 시작했다. 옛날 어느 날 라빈손 클라소라는 모험가가 여행을 가기 위해 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풍에 배가 부서지고 홀로 무인도에 조난된 라빈손 클라소.
그는 구조되기 전까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빈손 클루소는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 일단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것부터 마련해 보기로 합니다. 나 빈손인데 큰일 났네.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 일단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것부터 마련해보자. 라빈손 클루소가 무인도에서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 골라보세요. 집과 영양제 있는 음식,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 정답은 영양가 있는 음식과 안전하게 네, 엄마.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이에요. 알았어, 수업 계속 하고 있어. 어. 여기 볼일 보고 밥 사갖고 사람이 갈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의, 식, 주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옷을 뜻하는 의, 음식을 뜻하는 식, 주는 우리가 사는 곳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죠. 우리 몸에 영양소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음식이 없다면 우리는 곧 죽게 될 거예요. 또 옷과 집은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라빈손 클라소는 이러한 의식주를 바탕으로 살아남기 위해 옷을 만들어 입고 나뭇가지를 모아 집을 지었으며 물고기를 사냥하고 열매를 채집하며 음식도 마련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니 생존에는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라빈손 클라소는 매일매일 열심히 사냥과 채집을 하고 무인도를 탐험하며 구조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라빈손 클라소는 살아남기는 했지만 매일 먹을 것을 구하고 집을 고치고 지루하고 외롭다고 느껴졌습니다. 영원히 구조되지 못하고 섬에서 죽을 때까지 혼자서 살아야 하는지 걱정이 되기도 했죠. 무인도에서 혼자 생존에 성공했지만 그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빈손 클라소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서로 돌봐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TV, 컴퓨터, 책 등과 같은 즐길 거리 없이 계속 일하거나 홀로 생각할 시간밖에 없어서 지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과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생존이 보장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화, 게임, 쇼핑 등을 즐기며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함께 살고 있다는 감정을 받고 싶어 해요. 이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답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는 어떤 이유로도 방해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총 8가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 두 번째,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세 번째, 교육을 받을 권리. 네 번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섯 번째,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여섯째, 다양한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권리. 일곱째,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여덟 번째,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음식, 집, 병원 진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 이 8가지 권리들은 어린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권리를 바탕으로 동화의 내용을 살펴보며 동화 속 등장인물이 빼앗긴 권리를 생각해 봅시다. 전래동화 콩쥐팥쥐를 살펴볼까요? 공부는 무슨? 주방에서 일이나 해! 저런, 콩쥐가 집안일만 계속하고 구박받는 삶을 살고 있네요. 8개의 권리 중 등장인물 콩쥐는 어떤 권리를 빼앗겼을까요? 콩쥐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다양한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권리,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빼앗겼어요. 이번에는 백설공주의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백설공주는 왕비보다 아름답다는 이유로 수차례 죽임을 당할 뻔하고 마지막에 독사과를 먹고 죽음의 위기까지 이르렀죠. 등장인물 백설공주는 어떤 권리를 빼앗겼을까요? 백설공주는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음식, 집, 병원 진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를 빼앗겼어요. 콩쥐 파치 속 파치, 파치의 엄마와 백설공주 속 왕비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권리는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어떤 사람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리는 모두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할 책임도 있죠. 모든 어린이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형제, 자매를 잘 보살필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친구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을 책임이 있죠. 우리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책임도 있죠. 우리에게는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해줄 책임이 있죠. 우리는 모두가 다양한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친구들을 놀이에 끼워줘야 할 책임이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을 책임도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히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 꼭 실천해요. 우리의 가족.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 알림이 아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편지가 도착했네요. 편지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버스를 타고 싶은 목기린입니다. 날마다 8정거장을 걸어다녀 너무 불편합니다. 제발 버스 천장을 높여주세요. 버스 타게 해주세요. 무척 힘드시겠습니다. 그럼 화목마을에서 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고슴도치 관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목기린 씨 편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버스를 다시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요. 목기린 씨 한 사람을 위해 잘 쓰고 있는 마을버스를 고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마을 주민 중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기린 씨 이야기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유, 우리만 버스를 타고 다녀서 미안하죠. 정류장에서 목기린 씨를 볼 때마다 아주 불편한 느낌이 들어 외면하게 됩니다. 빨리 목기린 씨도 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기린 씨가 버스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봅시다. 싫어요. 방금 전에 뭘 안 했는데 죽고 살기로 했는데. 목기린 씨가 버스 뒤쪽에 탈 수 있도록 위다란 안전벨트를 만들면 어떨까요? 목기린 씨가 오토바이를 탈 수 있도록 면허를 따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는 면허 따기 쉬워. 목기린
그냥 자전거야. 전동 자전거야. 되었을까요? 천장 전문가인 목기린 씨는 스스로 버스를 설계하고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이제는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기린 씨처럼 주변의 불편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례가 있으면 사연 보내주세요. 벌써 소식이 왔군요.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넋구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리 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어린이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인권으로 본 학교 프로젝트 활동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신발장은 모두 1층에 있는데 학생들은 현관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은 후 신발을 들고 교실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 신발장도 모두 1층으로 옮기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교자치회에서 학교에 건의한 것이 실행되었습니다. 우리 의견대로 학교가 바뀌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변화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넋구리 기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시원한 바닷가 이야기입니다. 이제 노약자나 장애인도 수상 휠체어를 타고 바다를 탐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래사장은 물론 부력을 이용하여 물놀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상 휠체어를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발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평등한 세상이 점차 평등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계속해서 넋구리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만들어진 부분의 불편한 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처럼 만져서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 쉽게 빼는 구멍 뚫린 콘센트, 그리고 입, 발, 양손 등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펜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우스 찾은 사람 모랑가미게 찍을 때 하트 무조건 줍니다. 마우스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목기를 자, 멈춰서 확인하고 싶어도 합니다. 출발. 여기 있습니다. 자, 계속 보고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2시간 찍었죠. 네, 5시간 찍을 겁니다. 네, 10시간. 정말 나 말고 몇 명이 했는지 확인을 해볼까? 이거 뭐야. 한글 안 뜨네? 이 학습부터 끝냈습니다. 맞다.